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52 피난 가는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 가는 사람들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10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52 피난 가는 사람들. 전쟁터는 점점 다가선다. 지금의 전황을 보아서는 미군보다는 소련군이 먼저 함흥 땅을 점령할 것이 자명한 일인 듯 보여진다. 아우는 청진만 함락하면 다음에는 공업지구인 흥남과 함흥이 그 치열한 전쟁터가 되지 않겠는가고 한다. 전쟁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한참 동안이나 하였다. 그 끝에 아우는 이 함흥도 위험할 것이니 함흥 시가지를 피해서 시골로 한시각 바삐 피난을 하자는 것이다. 나는 아우가 말하는 저희와 같은 생각을 아니한 바도 아니지만 나의 경우에는 목숨이 그다지 아까울 것이 아닌 까닭으로 나의 길은 간단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의 운명을 소홀히 하거나 염려를 안 한 바도 아니지만 이제는 막다른 판국에 다다라서 어떻게 해서라도 얼마 없는 식구들을 살리고 또한 불안을 덜기 위하여 시골에 소개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는 것이 앞선다. 소개를 함흥에서 서북간 30리 떨어진 김삿갓이 서러워하며 넘나들던 함관역의 초입인 동천면의 시골집 가수원에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시골도 갈 수 없고 나 혼자만이 남아서 이 집을 지키겠다고 집안 식구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어머님은 나 혼자만 남겨놓고 안전지대로 소개할 수가 없으시다고 고집을 하시는 것이었다. 만주에서 청진지방에서 피난민들이 나오는 것이 나날이 늘어간다는 것이라 한다 라고 챕터 5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터는 점점 다가선다. 지금의 전황을 보아서는 미군보다는 소련군이 먼저 함흥 땅을 점령할 것이 자명한 일인 듯 보여진다. 아우는 청진만 함락하면 다음에는 공업지구인 흥남과 함흥이 그 치열한 전쟁터가 되지 않겠는가고 한다라고 챕터 51을 열고 있는데요. 하우는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전황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합니다. 아우의 설명을 듣고 판단한 것이겠지만 하우는 일찍이 동양 삼국을 전전하며 신문물을 체득한 인텔리로서 판세를 읽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해박한 식견으로 북쪽에는 미군보다 소련군이 먼저 함흥을 점령할 것이라는 예견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전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전투가 진행되어 가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이나 조직된 힘을 동원하여 일정한 지역을 차지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명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나 증명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청진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북도의 소재지로서 면적 1855km², 8.15 광복 당시 275km²였습니다. 이며 인구 66만 7,929명, 2008년 인구조사 결과입니다. 인구 및 도시 규모 면에서 북한에서 평양시, 함흥시 다음가는 제3의 도시지만 통계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북한 사람들의 인식은 평양이 제1도시, 청진이 제2도시, 함흥이 제3도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나 진지 등이 공격을 받아 무너지거나 점령을 당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흥남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동해안 중부에 있는 항구도시라 할 수 있겠고요. 치열한이라고 했는데 불길같이 맹렬한 그런 뜻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한참 동안이나 하였다. 그 끝에 아우는 이 함흥도 위험할 것이니 함흥시가지를 피해서 시골로 한시각 바피 피난을 하자는 것이다. 나는 아우가 말하는 저희와 같은 생각을 아니한 바도 아니지만 나의 경우에는 목숨이 그다지 아까울 것이 아닌 까닭으로 나의 길은 간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아우와 함께 전쟁에 대하여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다각도로 의견 개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아우는 이렇게 앉아 죽기보다는 잠시 피난을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말해보았지만 하운으로서는 몸이 이러한데 피난을 간들 못하겠느냐는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운도 혼자서 아우와 같은 생각을 하였던가 봅니다. 여기서 시가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서 주택이나 상점 등이 번화하게 늘어서 있는 지역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삐라고 하는 것은 일이 많거나 급해서 쉴 겨를 없이 서둘러라는 뜻이 되겠고요. 피난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을 피하여 있는 곳을 옮겨감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품은 생각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간단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고 단순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의 운명을 소홀히 하거나 염려를 안 한 바도 아니지만 이제는 막다른 판국에 다다라서 어떻게 해서라도 얼마 없는 식구들을 살리고 또한 불안을 덜기 위하여 시골에 소개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는 것이 앞선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자신의 아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많지 않은 가족을 위해 뭔가는 결단을 내려야 하겠다는 생각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소개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아무래도 함흥은 공업도시며 무기 제조 공장이 많은 도시다 보니 피해가 가장 클 공산이 크기 때문이죠. 여기서 소홀이라고 하는 것은 예사롭게 여겨 정성이나 조심하는 마음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막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갈 수 없도록 앞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판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벌어져 있는 형편이나 국면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서 물기를 낸다는 뜻으로 공습이나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주민이나 물자, 시설물 등을 분산시키는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선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서둘러 해야 할 일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함흥에서 서북간 30리 떨어진 김삿갓이 서러워하며 넘나들던 함관령의 초입인 동천면의 시골집 과수원에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시골도 갈 수 없고 나 혼자만 남아서 이 집을 지키겠다고 집안 식구들에게 이야기하였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운이 태어난 곳 함주군 동천면 쌍봉리의 가수원으로 피신하기로 했습니다. 고향은 함흥에서 30리 떨어진 곳이라고 하니 그리 멀지도 않고 함관령이라는 커다란 장벽이 있는 곳이니 함흥보다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고장으로 가느니 눈 돌리면 다 알만한 곳으로 대피를 하니 그만큼 어려움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하우는 이 몸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 그냥 홀로 남아서 집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족들은 참 답답했겠지요. 성한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입장에서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때거리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여기서 서북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과 북쪽 사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30리라고 하는 것은 리는 거리 또는 길이의 단위로서 3,927m를 말하는데 30리인이 약 12km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삿갓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김립이라고 하는데 조부 김익순을 조롱하는 시로 장원급제한 위인으로서 우리는 흔히 김삿갓을 방랑시인 그리고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시를 남긴 기행의 시인쯤으로 알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김삿갓의 참모습일까? 김삿갓은 1807년부터 1863년을 사신 분인데 삿갓을 쓰고 다녔기에 흔히 김삿갓 또는 김립이라고 부른다 하겠습니다. 그의 조상은 19세기에 들어와 권력을 온통 휘어잡은 안동 김씨와 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할아버지도 이런저런 벼슬을 할 수가 있었다 하겠죠. 그 할아버지는 익순이고 그의 아버지는 인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세 아들 중 둘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관령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함주군과 홍원군 사이에 있는 고개로서 높이 450m, 홍원에서 함흥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함관령은 덕산면과 운항면의 분수령인 웅봉 722m와 봉화산 814m 사이의 안부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일대에 화강암 절벽이 많아 산세가 험하다 할 수 있고, 함관령의 동쪽은 홍원평야를 흐르는 서대천과 서쪽은 함흥평화를 흐르는 동성천강의 상류와 통한다 하겠습니다. 고개마루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영상리에는 고려 공민왕 때 이성계가 원나라 군대를 물리친 전공을 기념하는 달단 동승 기적비가 세워져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입이라고 하는 것은 골목이나 마을 등에 들어가는 어귀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동천면은 동천면 관할리가 풍동, 가흥, 경흥, 대동, 덕허, 동덕, 동봉, 동상, 삼봉, 상동흥, 상신풍, 상신흥, 송흥, 순흥, 쌍봉, 억동, 원봉, 청송, 풍남, 풍서, 풍양, 하동흥, 하신풍, 흥경, 흥동, 흥봉, 1939년 덕천면과 북주동면 일부를 병합하여 형성되었다 하겠습니다. 경흥리에 환조의 정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나무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시설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나 혼자만 남겨놓고 안전지대로 소개할 수가 없으시다고 고집을 하시는 것이었다. 만주에서 청진지방에서 피난민들이 나오는 것이 나날이 늘어간다는 것이라 한다라고 챕터 51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하온의 쓸데없는 고집에 선뜻 그래라 하며 떠나갈 식구가 어디 있겠으며, 특히 그럴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머니께서도 나도 남아 큰 아들을 도울 테니 너희들만이라도 어서 피신하라고 했겠지요. 만주와 청진에서 함흥으로 피신하는 피난민이 눈에 띄게 나날이 부쩍 늘어만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온의 가족도 몸과 마음이 달아올랐겠지요. 이래서 전쟁은 정말로 피해야만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란 것이 한쪽만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상대적인 것이라서 그만큼 상대보다 우위를 점해야만 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했던가 봅니다. 여기서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도로표지 따위에 의하여 안전한 곳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 위의 부분을 뜻하나, 여기서는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김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주라고 하는 것은, 만주는 오늘날의 중국 동베이 삼성과 내몽골 자치구의 삼시 일맹지역을 일컫는 지명이라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북쪽, 고비 사막의 동쪽, 시베리아의 남쪽, 사할린 섬의 서쪽에 위치하며 각각 압록강과 두만강, 다싱알링 산맥, 스타노보이 산맥, 타타르 해협을 경계선으로 한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타칭이라 하겠습니다. 과거 청나라의 동삼성 지역이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관동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산해관 동쪽 지역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당대에 쓰였던 우정식 병읍으로서는 관통으로 적는다 하겠습니다.
이 관동이라는 표현은 틈관동 같은 용어나 일본 제국이 조차한 지역인 관통주, 이곳 군대인 관동군 등에서 사용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45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53 의지의 투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6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9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